아니 이걸로 외국 유튜버는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군대 다녀온 아저씨들은 너무 잘하는 건데 지겹게. Hi guys,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백패킹 얘기, 캠핑 얘기 할 거니까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냥 작은 팁, 별거 아닌 작은 팁인데 초보자들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괜히 고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얘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가만히 끝까지 지켜보시고 나도 이런 팁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연구해서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이나 백패킹을 하면서 나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데 누군가 보면 오, 저거 괜찮다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는 걸로.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팁은 그라운드 시트와 풋프린트를 접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캠핑을 할 때 바닥에, 텐트 바닥에 까는 거를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풋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토캠핑에서는 그라운드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패킹에서는 풋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같은 얘기니까 어떤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우선 이렇게 풋프린트가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접으실 텐데,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이 양쪽 부분을 겹쳐서 잡고요, 가운데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펼치면 바로 이렇게 접힙니다. 바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접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작은 풋프린트는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크기가 커지면 이 방법이 좀 유용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큰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그대로 가운데 포인트 잡고 양쪽 끝 잡고 가운데 한 손으로 잡고 바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근데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전에 모포 접을 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지만 이렇게 접으면은 금방 그라운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히 있어 보여요. 이거는 별거 아닌 제 팁인데요. 보통 폴에 팩을 같이 이렇게 수납을 하잖아요. 팩을 수납을 할 때 이렇게 넣어서 이 끄트머리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조여주면은 이 상태가 돼가지고 팩이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수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방에 넣을 때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항상 넣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박지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펼치고 팩다운을 해주는데, 그럴 때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다 꺼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다가 항상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놓고 도착해서 바로 팩을 뽑고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저만의 팁이에요, 팁.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꼽아버리면은 걷다 보면은 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끝에를 남겨놓고선 딱 조여주면은 절대 안 내려가요.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거꾸로 항상 제 팁입니다. 침낭 수납할 때 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리털, 거위털 침낭들은 작은 파우치에 쑤셔 넣어서 수납을 하게 되죠. 이걸 뭐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파우치에 쑤셔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머리 부분, 후드가 있는 이 머리 부분부터 수납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침낭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다리 부분이 이렇게 빵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람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낭 수납을 할 때는 항상 풋박스라고 하죠. 다리 부분부터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부터 넣으면 끝부분에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람을 빼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이거 은근 알아두면 괜찮은 팁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되죠. 다음 팁은 스태킹이라고 하죠.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게 수납을 하는 거를 스태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스태킹을 해서 다니긴 합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짤랑짤랑 소리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배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걸을 때마다 덜그럭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유 말고도 더 있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소리를 뭐로 잡을 수 있냐면 이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 부직포 행주 3개에 1,400원인가? 그렇고요. 요거는 이뻐가지고 샀는데, 그리고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리액터 사용하시는 분들,
리액터 밑에 천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끓이셔가지고 그거 뭐 버리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아 그걸 내가 왜 버렸지 하는 후회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잘못 샀는데 셀룰로이드 행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사용이 가능하대요. 더 작은 거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게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자르기가 아까워서 얘는 라면팬에 쓰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저렴하니까 스토브와 컵 그리고 라이터를 여기다 넣고 이 티타늄 팟 안에 이소가스를 이렇게 넣어서 다니곤 합니다. 우선 이 소리 말고 다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젖은 상태에서 이거를 넣어서 한 이틀인가 3일을 그냥 뒀어요. 깜빡하고. 그랬더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이 녹이 씁니다. 이 이소가스 바닥에 이게 물이 묻은 상태로 금속이랑 닿아 있으면은 녹이 슬어요. 내가 먹는 식기인데 여기 녹이 슬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부직포 행주 하나 구매하셔서, 남자는 핑크죠. 요거를 딱 넣었을 때 요거 한 칸 정도면 되겠죠? 색종이 아저씨도 아니고 괜히 집에 있는 거 잘랐다가 등판 스매싱 맞지 마시고요. 사세요. 그냥 싸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받친 상태에다가 쏙 넣어주면은 소리 안 나죠. 네. 뭐 여기도 소리를 잡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 안에도 넣어도 되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소리도 잡을 수 있고 이소가스에서 생기는 녹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팬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넣으면은 괜찮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집게랑 스토브랑 해서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럼 막 소리 나잖아요. 이 이쁜 행주 여기다가 딱 해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뭐 혹시 물티슈 다 썼을 때는 이걸로 닦고 가져와서 다시 빨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괜찮죠? 얘는 좀 비싸요. 근데 이뻐서. 얘 말고도 디자인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찻잔 받침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스웨덴 감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아무튼 얘는 저렴하니까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액터에 있는 거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거 제가 버렸다가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아무튼 이런 팁이 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텐트를 철수를 할 때 폴을 이렇게 빼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폴을 다 분리를 해서 텐트를 접게 되는데, 폴을 접을 때 뭐 이거는 3마디짜리라 어디로 접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텐트 폴을 접을 때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접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왕이면 이 텐트 폴에 지금 안에 고무줄이 쇼코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4개의 쇼코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코드가 늘어나지 않게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부터. 근데 이렇게 가운데부터 접으면 이게 뭔가 접을 때 좀 뻑뻑하긴 하거든요. 긴 폴도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운데부터. 뭐 물론 안에 쇼코드가 늘어나면 교체해주면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교체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이 마지막에 뭐 이렇게 약간 걸리기는 해요. 이렇게 텐트폴 가운데부터 접어주시면 제 캠핑 좀 했구나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귀찮아도 이렇게 하시는 게 텐트를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어떠셨나요? 팁 좀 유용했나요? 혹시 나만 알고 있는 팁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연구해서 컨텐츠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파우치를 작게 만들었을까?